안녕하세요. 마음자양강장제 바카스F의 황홀라디오입니다. 이번 사연은 육아도우미 바가주머니에 낡은 수첩에 적힌 기록을 통해 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아래 흐르는 오물 같은 진실과 그 위에서 비틀거리는 한 여자의 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관찰일기 청담동 998-1번지의 기록. 그 첫 번째 이야기. 10월 12일.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석 달째입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을 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이 집의 공기는 유독 질척거립니다. 오늘도 사모님은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안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고가의 디퓨저 향기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독한 위스키 냄새였습니다. 사모님은 흐트러진 실크 잠옷 차림으로 침대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바가주머니, 그 사람 어제도 안 들어왔죠?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겨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아이를 피했어요. 마치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자신의 추한 속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라도 되는 양.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10월 18일. 오후 4시 어김없이 오늘도 택배 트럭이 집 앞에 멈춥니다. 오늘은 루이비통과 샤넬입니다. 거실 한복판에 쌓인 종이 박스들을 사모님은 커터칼로 거칠게 찢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코트와 가방들이 바닥에 나뒹굴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걸쳐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샀다는 사실, 그 영수증의 숫자가 주는 아주 짧은 맞추 효과만을 갈구하는 사람 같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봐요. 예쁘죠? 근데 왜 이렇게 가벼울까? 내 마음은 천근만근인데 이 가방은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 사모님은 새 가방 안에 위스키 플라스크를 집어넣으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장품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쇼핑에 빠져 있는 것은 사장님을 향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명으로 보입니다. 제발 나를 좀 봐달라는,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짐승의 울부짖음. 하지만 그 영수증을 결제하는 사장님, 진혁 씨는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돈은 사모님의 입을 막는 가장 쉬운 수단일 뿐일 테니까요. 11월 3일. 오늘 저는 못 볼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진혁 씨의 차 뒷좌석에 놓인 작은 어린이용 카시트와 인형을. 우리 집 은별이는 카시트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 차를 탈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진혁 씨는 집에 오면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서아 사모님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서재로 들어갑니다. 사모님이 술에 취해 서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그는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살지? 서초동 그 아파트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 아버지가 준 돈으로.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너희들의 사랑 나부랭이가 그렇게 대단하니? 그럼 나는 뭐야? 난 뭐냐고? 사모님의 처절한 외침에 사장님, 진혁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취했으면 잠이나 자. 은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 짧은 한마디에 사모님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사모님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찬장에 숨겨둔 보드카를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엔 3명의 식구가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갉아먹는 유령들이 살고 있다고 말이죠. 11월 15일. 일이 터졌습니다.
오후 2시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올 물건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 나가보니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만큼은 사모님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사모님은 거실에서 술잔을 들고 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남편의 그 여자라는 걸. 여기가 진혁 씨가 사는 집인가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진혁 씨의 만년필과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의 빌라에 두고 온 모양이었죠. 사모님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뺨을 때리는 대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발 그 사람 좀 돌려줘요. 내가 다 줄게요. 이 가방들, 이 옷들, 이 집도 다 가져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만 내게 돌려줘요. 흐흐. 사모님은 울며 여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매달리는 사모님을 보며 그 여자는 차가운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모님, 진혁 씨는 한 번도 제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돌려드리고 싶어도 제게 있는 건 그의 마음이라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여자가 떠난 후 사모님은 거실에 있는 모든 술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 위로 붉은 와인이 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유리 조각 위를 맨발로 걸어 다니며 웃었습니다. 마치 광기가 서린 여자처럼 말이죠. 11월 16일. 폭풍이 지나간 아침, 집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모님은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고 발바닥에선 굳은 피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온 명품백들이 와인에 젖어 얼룩덜룩해져 이미 수천만 원짜리 쓰레기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잠꼬대로 그 여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증오하면서도 닮고 싶어 했던 남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지도 모를 그 이름. 이 집안의 비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진짜 삶을 살고 아내는 안에서 가짜 성을 쌓고 있는 격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 은별이는 엄마의 술 냄새와 아빠의 부재를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손에서 빈 술병을 빼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우리 사모님을 어쩌면 좋을까?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지옥이네요. 하지만 사모님은 깨어나면 또다시 백화점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독한 술을 사오겠지요.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진혁의 아내라는 그 껍데기뿐이니까. 그것마저 없으면 그녀는 증발해버릴 것 같으니까. 저는 오늘도 서아 사모님 대신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갑니다. 사모님을 지켜보는 순간 역시 같은 여자로서 제게도 지옥 같으니 이 화려한 지옥을 잠시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11월 20일. 어제 그 여자가 다녀간 뒤로 사모님은 꼬박 이틀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독한 술과 수면제를 섞어 마신 탓이죠. 잠든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보석보다 창백했고 마치 숨이 멎은 시체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를 대신해 집안을 정리하던 중 평소 굳게 잠겨있던 사장님. 진혁 씨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서둘러 출근하며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겠지만 어제 사모님이 무릎을 꿇던 그 처참한 뒷모습이 제 발을 서재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책상 깊숙한 곳, 이중 잠금이 된 서랍이 덜컥거렸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가져온 가느다란 칼날로 서랍 틈을 헤집었어요. 평생 남의 집 살림하며 익힌 눈치와 손재주가
이런 데 쓰일 줄이야. 마침내 열린 서랍 안에는 가죽으로 된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부였어요. 대일그룹의 공금을 세탁해 서초동 여자의 이름으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 그리고 서하 사모님의 친정인 성운건설을 무너뜨리기 위해 뒤에서 조작한 주식 거래 기록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었습니다. 진혁 씨는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녀의 집안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타이틀 때문에 서서히 목이 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월 24일. 서하 사모님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술을 찾는 그녀의 손목을 제가 거칠게 낚아챘죠.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에요. 사모님 남편이라는 사람, 사모님만 버린 게 아니라 사모님 집안 전체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저는 제가 본 장부의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사모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처음엔 부정하더니 이내 장부의 복사본을 확인하고는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랬구나. 나를 가둬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통째로 먹으려고 나를 술에 절여놓은 거였어. 진혁 씨, 당신 정말 대단하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 멍덩하던 안광에 서늘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지라기보다 같이 지옥으로 가겠다는 동반 자살자의 관계에 가까웠죠. 박아주머니, 나 좀 도와줘요. 그 장부 원본 아주머니가 빼내줄 수 있죠? 이 집에서 그 서재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이제 아주머니뿐이에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범죄였어요. 하지만 이 가련한 여자가 술독에 빠져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 또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 28일. 진혁 씨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한날 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는 출장을 핑계로 서초동 그 여자와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걸.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저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다시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렸어요. 금고 다이얼을 돌리는 손가락 끝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띠기기. 금고가 열리는 순간 현관문 쪽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장이라더니 왜?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장님, 진혁 씨였습니다. 서류를 두고 온 모양인지 그의 발걸음은 거침없이 서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품에 안고 서재 커튼 뒤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고 불이 켜졌어요. 커튼 틈새로 보이는 진혁 씨의 얼굴은 평소의 젠틀함은 온데간데 없고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가 책상으로 다가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금고가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듯 멈칫했습니다. 내 숨소리가 커튼을 흔들 것만 같아 입을 틀어막았죠. 그가 커튼 쪽으로 고개를 돌린 그때 밖에서 쨍그랑하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씨, 또 술 처먹고 지랄이야? 진혁 씨가 욕설을 내뱉으며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관찰일기 청담동 998에 1번지의 기록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박아주머니가 무사히 장부원본을 빼낼 수 있을런지 다음 시간 관찰일기 청담동 998-1번지의 기록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곧 2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